피해자 사직서도 조작했나? 이 소식부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3선 중진인 천안이 지역구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문제로 제명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빠른 조치를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 의원이 피해자가 지난달 당에 신고를 하니까 피해자가 이를 그만두도록 여러 차례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피해 보좌관의 서명을 대리로 해가지고 가짜 사직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진행자께서 여쭤보신 부분까지도 포함이 돼서 이번에 강력한 당 차원에서의 제명 징계가 판단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 지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경찰의 고발 조치도 따로 합니까? 이런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께서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완주 의원 파문이 꽤 커지고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그만두게 하려고 했고 실제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직서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범죄 혐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일단 그 행위 자체도 이게 문제지만 그 이후의 과정이 저는 이것도 상당한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해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이게 이제 대선도 있고 또 사과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같은 방에 근무하는 이제 그 보좌진이었으니까. 근데 지난 4월 달에 이 지금 박완주 의원 측에서 그 국회 사무처에다가 그러니까 의원 면직을 하려면 본인이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면직한다라는 뭐 사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인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이 피해자 거이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해서 그 어떤 가짜로 해서 서명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본인한테 이 문자로 통보를 한 겁니다. 자, 이런 게 왔다. 이제 의원 면직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걸 받아보니까 내가 지금 사표를 낸 적도 없는데 왜 이게 있냐 해서 항의를 해서 그게 다시 무효가 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안 되니까 바로 직권 면직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직권 면직을 할 경우에 30일 이내에 이제 이내에서 처리가 안 되면 자동으로 그냥 직권 면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예. 일단 서명을 위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행위 자체가 보면 결국은 2차 가해도 이런 2차 가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1차적으로 저렇게 해놔놓고 더군다나 보좌진을 또 저렇게 사퇴시키려고 강제로 그것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더 가중적인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태가 지금 이 성미 비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이것 또한 저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후후의 행동들이 더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근데 박미영 대변인님, 이게 사실 작년 말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거를 사전에 인지했냐 아니냐를 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여전히 민주당 지도부가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인지 시점을 두고도 혹은 어제는 초강수 조치를 민주당이 취했습니다만 저간의 사정들이 지금까지 이름이 적절했냐 두고는 앞으로 좀 뒷말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들 정도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면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국에는 대선 때 부담이 되니까 숨기고 숨기다가 지선 전에 폭발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요. 그 최가궁 의원의 그 일명 짤짤이 발언 있죠. 그 뒤로 이 비서진들의 폭로가 줄이어 이어지게 되면서 이 김원희 비서관 2차 가해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성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이 성범죄에 대해서 반성 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는 더불어 M번방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N번방이 아니라 민주당의 M을 따서 N번방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한 내용인데 민주당의 윤리강령 제14조 4항에 예.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뒀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연 반성할 의사가 있느냐. 지금도 도리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박지원 위원장에게
맹폭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 최가국 의원에게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면서 그 또한 박지원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고 김원희 비서관 사건에서도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예. 이게 민주당이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혁신에 가까운 노력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국민들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요. 과거 민주당의 성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쳤었습니다. 충청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있는 사실 그대로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는 원칙 또한 이번에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지금 설 의원은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또 아주 일부 보도를 보니까 난 억울하다, 법적 대응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실 일단은 박완주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본인이 이제 억울함을 법적 대응으로 풀겠다라고 했던 보도가 나온 것을 보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보도가 좀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박완주 의원은 지금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이 만약에 할 말이 있다면 그건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보듬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 본인이 저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두 분이 공식 사과를 했고 예. 본인으로 인해 지금 불거진 문제로 당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저런 보도가 사실이고 저런 입장을 밝혔다면 저 발언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장 변호사님 보셨을 때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지금 박완주 의원이 어제 저렇게 긴급 폭탄적인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본인으로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 위험성 때문에 자세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폭풍처럼 민주당 내에서 제명 조치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통렬하게 반성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처벌을 받겠다라든지 이런 식에 대한 가부간의 이야기들은 이제 벌써 24시간이 지난 시기 아닙니까? 예.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도대체 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침묵을 지키면서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배지 속에서 뭔가 또 다른 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이렇게 시간을 끌고 침묵이 지속되는 것이 민주당에게 그러면 본래 가해자로 지목된 본인 당사자인 박완주 의원이 뭔가 또 다른 꼼수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 측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만나서 아니면 직접 이야기를 해서 가부간의 태도 결정을 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제는 두세 번 사과를 했던 민주당인데 그 기류가 오늘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기류 변화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잘못된 그런 의식을 반드시 도려내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공감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권만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지금도 숨기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하십시오. 최소한 그 정도 조치는 해야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던 건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 선거의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고문이. 근데 공감,
오늘은 뭐 즉답을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이 성비 문제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어렵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저는 이재명 지금 위원장의 입장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단순히 개항을 지금 보궐선거 출마자가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원톱 위원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당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악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미 이 박지원 위원장 등등 이야기한 거에 나는 공감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실 건가요? 본인이 불리하다고 또 언급을 피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어렵더라도 본인들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한다고 그게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이번 선거를 본인이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의미고, 그 선거에서 중대한 변수가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럼 뭐 이쪽에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 태도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한 당의 사태에 대해서 과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과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너무 회피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선거 의식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방선거 의식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하겠다는 건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네,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는 뭐 두세 번 사과를 했고, 근데 오늘 사과를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사건 징계해야 된다. 민주당은 그나마 수습 중이다.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는 알겠는데 이준석 대표 건으로 본인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겸허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은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시 재차 이런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나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한다는 것은 시도조차도 할 수 없고요. 예. 그리고 물타기가 되지도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 위원장의 저 발언은 그냥 발언 자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은 사실 그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요. 이제 N번방 사건을 잡은 추적단 출신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의 어떤 진영을 떠나서 예. 어떤 이런 정치권에 있는 이런 좀 성비위 사건들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좀 이준석 대표의 저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요. 사실 저건으로 해서 민주당 내부에 있는 비위 문제가 가려지거나 작아지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더더욱 뼈를 깎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럼 박미영 대변인, 네. 민주당이 본인의 잘못은 잘못이고 사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숨기고 있다. 정말 이준석 대표 성상납 사건은 언제 의혹이 풀리는 건지, 가타부타 얘기는 또 언제 결정되는 건지, 지방선거 때문에 정말 미루는 건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 박지원 위원장께서 성 관련돼서 많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대체로 동의하는데 딱 두 가지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박지원 위원장께서 안희정 부친 그 상 참여한 것들 관련해서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하게 발언을 하셨을 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두둔할 때 유일하게 이런 성 관련된 문제로부터 비판하지 않은 대상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조카의 교제 살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것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 대표님께서 이 성상납 문제는 아예 사안 자체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어떤 증언을 구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경찰 조사 결과가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윤리위에서 징계가 거론되는 것도 이 성상납의 어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요. 예. 이 어떤 증거 인멸의 그런 정황들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완전히 사안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건 결론이 언제 나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그게 증거 인멸건이라도 이준석 대표 관련 의혹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는 되고 있긴 한 겁니까? 윤리위에서 결정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이후에 그런 윤리위 결정이 내려질 거다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제 박지원 위원장께서 추적단 N번 불꽃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 N번방 민주당 성범죄에 사실 온상으로 거의 뛰어들어가 있는 형국인데요. 이 안에서 정말 멱살 한번 제대로 잡으셔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진정한 이 성평등의 정당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는 답은 됐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권 의혹은 지방선거 이후에 결론이 나오고 발표가 그럴 것 있다는 같습니다. 말씀이죠? 네. 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박지원 위원장인데 사실 이렇게 조금은 기류가 바뀐 민주당이 혹시 이런 게 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의 개소식 때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에게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 지지자들의 비판은 어제 저 오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원주 의원 의혹에 대해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직후에 있었던 영상이거든요. 그 김근식 교수님. 네. 아무래도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했거나 혹은 사과의 기류가 좀 달라진 것도 아마 저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꼭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뭐 민주당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공동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저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연관을 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출구도 모색하는 것도 뭐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올바른 소리, 특히나 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잘 꺼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옳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조차 민주당의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들이 욕을 하고 오히려 비상유발 대책위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하는 걸 보면 저는 이런 게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반지성주의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만찬에 야당 대표로 초대돼서 담소를 나누는 사진 한 컷 가지고 또 많은 강서 지지층들이 또 엄청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사실상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로 그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당 내 다른 지도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내 편 아니면 남들은 다 적이다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편가르기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와 관련된 제명 처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도 이른바 짤짤이 논란이 됐을 때 이걸 다시 진상규명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를 한 것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부에 올고준 소리를 하는 것을 이 특정한 이재명계 내지는 또 문재인계 이런 등등의 민주당 내부의 물밑의 갈등들을 반영해서 자기 특정 계보와 계파에 맞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제 가장 큰 갈등의 불씨고 신속히 이 부분이 좀 저는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사실관계 바로 잡겠습니다. 정정을 하자면 저 윤호중, 박지원 두 공동비대위원장의 저 기자회견은 어제 오후 7시였고요. 앞서 강성 지지자들이 박지원 위원장을 비판하는 모습은 어제 양승조 충남지사의 개소식 그러니까 어제 오후였습니다.